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광진구 광장동에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호텔이 있습니다. 광나루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지어진 워커힐 호텔입니다. 6.25의 전쟁 영웅 워커를 기리려고 지어진 이름이랍니다. 워커힐 1층 로비에서 올려다보면 2층 메자닌 공간에 작고 탄탄한 도서관이 보입니다. 워커힐 호텔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이 워커힐 도서관에 가서 땅의 아름다움과 신비, 자연 속에서 머무는 행복에 대한 기록, 땅의 이해찬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독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한병철이 독일어로 썼고 안인희가 옮겼습니다. 땅은 아름답다. 아니, 거의 마법을 지녔다. 우리는 땅을 보호해야 한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보호하라는 의무를 지운다. 나는 그것을 배웠고 경험했다고 말하는 한병철의 정원으로의 여행에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땅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동경을, 아니 날카로운 욕구를 느꼈다. 그래서 매일 정원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3년 동안 비원이라 이름 지은 정원에서 일했다. 이전 주인이 장미나무 아치에 매달아 놓은 하트 모양 팻말에는 아직도 꿈의 정원, 트라움가튼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다. 그건 그대로 두었다. 나의 비밀 정원은 정말 꿈의 정원이기도 하다. 나는 그곳에서 다가오는 땅의 꿈을 꾸는 것이니 말이다. 정원 일은 내게는 고요한 명상, 고요함 속에 머무는 일이었다. 그것은 시간이 멈추어 향기를 풍기게 해주었다. 정원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땅에 대해 그 현혹하는 아름다움에 점점 더 큰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면서 대지가 신의 창조물임을 깊이 확신한다. 정원은 내가 이런 확신에 도달하도록 도와주었다. 이제는 확실성이 되어버린 일종의 증거의 성격을 지닌 통찰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증거란 원래 본다는 뜻이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꽃피는 정원에 머물면서 나는 다시 경건해졌다. 과거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또한 미래에도 있을 것임을 믿는다. 언제나 새로 시작하고 그를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놀이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가 창조한 인간도 함께 놀이할 의무가 있다. 노동이나 성과는 놀이를 파괴한다. 이는 맹목의 번득이고 말없는 행동이다. 정원에서 나는 계절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낀다. 다가오는 겨울을 앞둔 고통도 그만큼 커진다. 빛은 점점 더 약해지고 옅어지고 희미해진다. 전에는 빛에 그토록 주의를 기울인 적이 없었다. 죽어가는 빛이 고통스럽다. 정원에서는 무엇보다도 몸으로 계절을 느낀다.
빗물바지 통에서 떨어지는 물의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몸속 깊이 파고든다. 하지만 거기서 느끼는 고통은 좋은 것,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그 고통이 내게 오늘날 잘 조율된 디지털 세계에서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현실감, 몸의 느낌을 되돌려준다. 정원에는 감각성과 물질성이 넉넉하다. 모니터보다 정원이 훨씬 더 많이 세계를 포함한다. 정원에서 일하게 된 뒤로 나는 시간을 다르게 느낀다. 시간이 훨씬 더 느리게 흐른다. 시간이 확장된 것이다. 다음 봄까지의 시간이 거의 영원처럼 느껴진다. 다음번 단풍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멀리에 있다. 여름도 끝없이 길다. 겨울은 영원히 계속된다. 겨울 정원에서의 노동이 겨울을 더 길게 만든다. 정원산 노릇 첫 해만큼 겨울이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나는 추위와 얼음서리로 몹시 고통을 겪었으나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겨울에 꽃피는 식물들, 눈과 얼음서리 한가운데에서도 피어난 꽃들 때문이었다. 나의 걱정, 나의 염려는 무엇보다도 꽃들을 향했다. 정원 나를 이기적 자아에서 한 발짝 더 멀리 떼어놓았다. 나는 자식이 없다. 하지만 정원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걱정, 염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천천히 배우고 있다. 정원은 사랑의 장소였던 것이다. 여름에 시작한 나의 정원 일은 처음부터 겨울철에도 꽃을 피우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도취했다. 내 정원에 겨울꽃들을 모두 모아야지 하는 게 내 야망이었다. 겨울꽃들을 서술하기 전에 데이지꽃 이야기를 하고 싶다. 잔디밭에서 데이지꽃들이 피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들을 보고 무척 기뻤다. 이 꽃들은 매우 소박하고 눈에 띄지 않으니 그것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머지않아 데이지가 잔디를 밀어내며 번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데이지를 잡초로 규정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잔디밭에서 없애려고 애썼다. 심지어 잡초를 제거하는 약품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이제 겨울이 되자 다시 그 꽃을 사랑하게 되었고 내가 한 못된 짓들을 사과했다. 데이지는 겨울에도 꿋꿋이 피어났으니 말이다. 생명을 파괴하는 추위마저 견딘다. 아름다운 학명 벨리스 페렌니스는 아마도 이렇게 긴 개화기간 덕분에 얻은 것 같다. 지속적인 아름다움이라는 뜻. 이는 아마도 형이상학적 열망을 지닌 꽃, 진짜 플라톤 꽃이라 할 만하다. 풍년화 꽃은 매우 독특한 모습으로 거의 익살스럽기까지 하다. 여러 개의 곱슬은 실을 매달아 놓은 모습.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이 실들이 안으로 말린다. 따뜻해지면 실이 도로 풀린다. 풍년화의 학명은 하마 멜리스다. 하마는 함께라는 뜻이고 멜로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다. 한 꼬투리 안에 열매 2개가 여물기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하는 한 쌍을 나타낸다.
생명의 적대적인 계절에 이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사랑 덕이리라. 그래서 풍년화는 정절의 꽃이다. 전설과 신화가 수많은 식물을 휘감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 모양의 뿌리를 가진 만드라고라는 마법의 힘을 가졌다고 여겨진다. 민간 신앙에 따르면 뿌리를 캘 때 귀를 마비시키는 소음을 내서 죽음으로 이끌어간다고 한다. 이 식물은 매우 민감하다. 나는 정원에 여러 그루의 만드라고라를 심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라지 않고 모조리 시들었다. 나의 정원은 고요함을 사랑하는 게 분명하다.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뭇가지에서 봄이면 새로운 생명이 깨어난다. 죽은 등걸에서 다시 싱싱한 초록이 솟아난다. 이런 경이로운 기적이 어째서 인간에게는 거부되어 있을까 하고 나는 자문한다. 인간은 늙어 죽는다. 봄도 다시 깨어남도 없다. 그냥 시들어 썩는다. 인간은 이렇듯 슬픈, 참으로 참기 힘든 운명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거듭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나고 젊어지는 식물이 몹시 부럽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다. 어째서 인간에게만은 그것이 거부되어 있는가? 오늘은 얼음장처럼 춥다. 비와 우박이 내린다. 방금 전 동트기 전에 다시 정원에 있었다. 무릎 높이까지 낙엽이 수북했다. 가을 벚꽃이 마치 봄인 양 거의 모아지경으로 피어있다. 하얀 나무 수국도 아직 피어있다. 다른 수국들은 완전히 시들었는데 이들이 이 겨울 추위에 꽃 피어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장미는 거의 반항적으로 형태와 색깔을 유지한다. 서리가 그 위에 내리면 장미는 특히 매혹적인 모습이 된다. 꽈리의 과피가 완전히 투명해졌다. 섬세하게 짜인 그 골격을 통해 붉은 열매가 보인다. 그 전체가 값진 장신구 같다. 땅은 예술가, 놀이하는 여인, 유혹하는 여인이다. 땅은 낭만적이다. 내게 감사의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잔뜩 주었다. 생각하기란 감사하기다. 아스팔트와 시멘트 위를 겉돌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땅과 접촉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땅과 가깝다고 해서 땅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땅으로부터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써온 결과 우리는 땅을 오염시키고 땅의 본성을 무너뜨리고 뒤흔들어 왔습니다. 오늘날 땅은 파괴와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땅을 서열화하고 숫자를 매겨 가치를 평가합니다. 독일에서 가장 주목받는 철학자이자 사회비평가, 피로사회의 저자 한병철이 3년 동안 자신의 정원을 몸소 가꾸며 느낀 바를 토대로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땅의 숭고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땅의 예찬 속으로의 잔잔한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